우리가 보통 숲을 그릴 때 나무나 숲을 보고 그리지만 숲 안에서 밖을 본다면 신기하게도 나무 사이로 여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연의 감성을 이끌어내는 작가가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작가는 식사 후에 흔히 쓰는 이쑤시개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쑤시개 작가, 현대미술가 권기주를 만나봅니다. 그 쓰임이 다해 무심코 버려지는 것들에 애정을 쏟는 한 사람. 일상생활 속에서 늘 소외됐고 쉽게 쓰고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세상에는 쓸모없고 버려지고 이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쑤시개에 생명을 불어넣고 늘 보던 자연 속에서 예술의 감성을 찾아내는 작가. 버려지는 것들, 무심히 지나치는 것들로 가득 채운 그의 화폭이 펼쳐진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도시형 대안학교. 이곳에서 열리는 숲놀이 길잡이 배움 과정에 권기주 작가가 예술 수업을 하고 있다. 종이컵 바닥, 작은 동그라미 안에 하늘이며 무지개가 가득 들어찬다. 여기 앞산 마을학교 오면서 자꾸 땅을 쳐다보는 계기들이 늘어나가지고 내 색깔을 찾고 싶다 이런. 성인들을 대상으로 숲에서 하는 예술, 자연과 만나는 예술 수업. 나무가 있고 바람이 있어 기분도 산뜻하다. 숲으로 나선 사람들이 하나 둘 손바닥만한 거울을 꺼낸다. 숲이라는 공간이 정말 다양하고 내가 생각했지 못했던 이 다양한 그 공간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숲을 안내할 때 공간이 주는 이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조금씩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6월의 여름 하늘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들. 과연 거울 속에 비친 하늘과 눈을 들어 바라본 하늘에는 어떤 다름이 존재할까? 나무가 저한테 되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고 하늘이 깊이가 이렇게 오목하게 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미술은 결국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기에 어느 한쪽으로 고정된 시선은 작업을 하는 작가에게도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에게도 걸림돌이 되기 마련. 그래서 권기주 작가는 이렇게 버려진 나뭇가지, 상처난 나뭇가지를 거울 위에 올린 뒤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라 말한다. 버려지고 뭔 것을 설한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 들면 이거를 주워서 그냥 올려놓고 다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다시 거울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와 그냥 늘 보던 어떤 나뭇가지는 또 이렇게 보는 관점과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좀 다른 인식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숲속에서 길속에서 흔히 만나던 나뭇가지와 솔방울이지만 이렇게 하얀 종이 위에 올려놓고 보니 다양한 감성들이 쏟아진다. 그냥 이렇게 본 거와 거울 안에서 본 거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인간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슬픔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슬픔이. 거울로 비치니까 이번엔 흔히 쓰는 비닐봉지가 주인공. 거리면서 마치 음식물 같은 거 담으라고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오니까 정말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불쌍하다고. 평소 접해보지 못한 그런 활동들을 해보면서요. 평상시에 가지지 못한 미술이나 자연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걸 한 번 더 돌아봐 주시게 선생님이 이끌어 주셔서 재밌었어요. 솔방울, 도토리, 나뭇가지에 원하는 색을 입힌 다음 항아리에 담는 색돌 농구 게임. 따뜻한 색, 차가운 색, 좋고 싫음이라는 차등의 논리가 아닌 평등의 논리로 자연의 색을 만나는 시간이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또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런 수업을 이제 안내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작업일 수도 있고 어떤 예술일 수도 있고
어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이 삶이 이 예술이 좀 되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에서 많이 이렇게 얻고 있는 거죠, 이제.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해 한국화를 전공한 권기주 작가. 여러 공모전에 입상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그의 작업 방향을 통째로 바꾸게 된 만남이 있었다. 재활용 미술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 종이컵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이런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국화를 그림을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려왔는데 어떤 그 선배님이 그림을 왜 그리노라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밤 새벽 1시에.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뭔가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붓을 놓고 커피를 한 잔 좀 힘들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시다가 갑자기 보니까 이런 종이컵 그 뚜껑에 보니까 이런 하얀 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 재밌다. 커다란 사각 프레임에 의식적으로 뭔가를 담아내던 작업들. 하지만 둥근 원을 만나고 보니 다양한 재료의 다양한 기법이 그야말로 술술 쏟아져 내렸고 버려진 것이 예술로 다가오던 그 과정 속에 이쑤시개를 만났다. 일성시장에서 재료 사러 갔다가 우연찮게 거기 옆에 있는 그 이쑤시개를 그냥 지나가다가 잠시 스쳤는데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뭔가 여리고 그것도 역시 뭔가 버려졌던 그런 그 소외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쉽게 쓰고 버려진 것들의 하나였더라고요. 보니까 이쑤시개도. 새로운 어떤 이제 그 문제를 만난 거죠. 이쑤시개라 하는 어떤 이 좀 다양한 틀린 소재지만 결국에는 그 본질은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 있는 뭐 이런 소재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존재감이 없던 이쑤시개에 파랑, 노랑, 초록으로 색을 입히는 과정 또한 새로운 작업의 출발이라는 작가 권기주. 실질적으로 다 버려지고 뭐 이런 걸 사용한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좀 쉽게 쓰고 버려지는 거, 뭐 그런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뭐 이런 느낌들이 이제 색을 입히고 다양한 어떤 그 색을 통해서 변한 이쑤시개가 또 하나의 어떤 이 화면에 어떤 중심을 향해서 한 곳을 이렇게 바라보고 좀 뭔가 좀 평등하게 그 잘 놓여져 있을 때 그 예전에 그 어떤 소외되어 있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싹 사라진 것 같은 원래 다 이렇게 똑같이 함께 이렇게 공존했던 거였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려진 종이컵에서 시작해 예리하고 차가운 이쑤시개로 그리고 자연에서 버려진 나뭇가지로 그 영역을 넓혀가는 권기주의 예술 세계는 한 곳을 바라보며 잘 배열된 이쑤시개처럼 새로운 생명을 담아낸다. 이게 개똥수입니까? 이거다. 진짜 이게 개똥수이네, 이게. 향이 좋은 거. 도시에서 시골 근교로 삶의 터전을 옮겨온 부부. 직접 가꾼 텃밭에서 쑥이며 갖가지 풀들이 향기롭다. 권 작가님이 이쑤시개로 작업을 한다 하면 저는 이렇게 좀 산야초나 매실이나 이런 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 부부의 작품 가득한 문화 공간에 생뚱맞게 자전거가 홀로 서 있다. 좀 느린 삶. 자전거가 무동력이고 자기 힘으로 페달을 밟고 이제 가고 싶은 만큼 힘이 있는 만큼만 이제 가고 가면서 또 여행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뭐 그런 어떤 이제 느린 삶을 이제 좀 표현하기 위해서 수업 있는데 오늘 회의 좀 합시다. 네. 1층은 체험을 하는 활동적인 공간으로 그리고 이곳 2층은 쉬며 놀며 이야기를 풀어가는 공간 게스트하우스로 의기투합해 함께 꾸민 부부. 자아상
그리는 거였는데 요거를 수업 때 상담 심리를 전공한 아내와 동갑내기 미술가의 만남은 우연히 시작됐다. 좋네요. 천일산이라고 시지에 거기 산이 있었는데 거기 제가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이제 맡아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에 숲 치유 예술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힘든 지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처음에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하니까 좋은 어떤 단체에서 또 경험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이제 뭐 자판기죠. 이야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정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도와주고도 싶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화가가 이런 활동을 한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서 좀 도와주다가 보니까 이렇게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권기주 작가가 이쑤시개 작업을 해온 지도 벌써 10년. 아내는 가끔 남편에게서 이쑤시개의 이미지를 발견한다. 작업을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시작하면서 많이 바빠진 부분이 있어서 요즘 조금씩 좀 짜증을 내고 좀 많이 예민해져 있는데 좀 가끔씩은 이쑤시개로 작업을 해서 좀 이쑤시개처럼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민해져 있는데 좀 덜 예민해졌으면 좋겠다. 좀 이쑤시개처럼 뾰족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힘들고 지친 이들이 쉽게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치유의 공간. 오며 가며 뭘 하는 곳인가 궁금했던 이들도 쉽게 걸음을 들여놓는다. 수영도 하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하는데 이번엔 오래간만에 진짜 왔지. 그동안은 좀 현실 세계에 너무 묻혀서 살다 보니까 가다가 알아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오시고 뭐 하는 데요? 하면서 이렇게 또 물어보면 또 뭐 커피 한 잔 이렇게 뭐 마시면서 또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만남 자체가 왜냐 그러면 그게 공부가 되고 그렇죠. 만남 자체가 내가 부족한 거를 알게 되고 지칠 때도 있어요. 뭐 몸도 힘들고 뭐 쉬고 싶은데 뭐 지칠 때 정말 이제 어디 좀 들어가고 싶은 이런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좀 좋은 기운들이 더 그거보다 더 크니까.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좀 대안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돈이 아닌 또 다른 또 관계성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환경 문제는 심각해지고 아이들은 점점 자연에서 멀어지고 입시교육에 내몰린 아이들에게 자연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이쑤시개 아트스쿨. 오늘은 논과 밭에서 예술학교가 열리는 날이다. 논밭 예술학교라고 이렇게 밭을 이용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밭에서 식물이 자라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이지 않습니까? 자연 예술이다. 아이들이 식물을 재배하고 심고 자라는 과정에서 그 변화를 보고 또 그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색채라든지 그 모양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이제 체험하면서 어른이 됐을 때 그런 자신의 어떤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순수한 무의식에 다 기억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수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나뭇잎 하나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세 가지 여러 가지 색깔로. 그러면 무지개 나뭇잎이겠죠. 무지개 나뭇잎. 이거는 이렇게 딸 때도 나무야미 볼록볼록한 면 위에 종이를 대고 연필로 문질러 무늬를 베끼는 프로타주도 이곳에선 그냥 즐거운 놀이. 개미만 봐도 기겁하던 아이들이 거머리 앞에서도 의젓하다. 이 거머리하고 이것도 있다. 요. 보디예요. 이거 달팽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달팽이도 있고. 신기하네. 신기하다. 발 쪽에 만치면 이게 피부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거든. 아니 이거 보면 이제 기절하겠다 맞지? 여기 와서 땅을 만지고 자연을 이제 느끼면은 애들이 훨씬 밝아지고 또 좀 자연이랑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진짜 벌레를 싫어하는 애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꾸준히 다니다 보니까 이제 벌레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어지고. 미술 시간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기름 냄새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들은 뭐 옥수수 뿌리, 옥수수 뿌리 냄새 맡고, 풀잎 냄새 맡고, 그러니까, 뭐 그것 자체만으로도,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오감으로 미술을 활동을 하니까. 좀처럼 흙을 밟지 않아 돌다리 앞에서도 멈칫하는 아이들이 콧노래로 신이 난다.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나래요. 어린 시절 여행을 좋아하는 외삼촌을 따라 물고기도 잡고 옥수수며 고구마를 구워 먹던 기억들. 자연에서 뛰어놀던 그 시간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추억이기에 아이들에게도 그런 경험을 선물하고픈 마음이 이런 프로그램으로 완성됐다. 징그러. 종이를 담가서 그런데 갑자기 계곡에서 그림 수업이 시작된다.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실하면 돼, 이렇게. 흐르는 물에 물감을 풀어 도화지에 담아내는 수채화 체험. 무엇을 그리려는 노력 대신 우연히 자연과 함께 만들어내는 느낌. 이야, 그래, 좋다, 좋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너무 즐거운 예술 체험이 된다. 그림이 숨어 있어. 다음에 보라색. 다음에 보라색. 또 그 다음에 무슨 색 할 거야? 보라색, 검은색 다 써볼 그래? 거야. 나은이 지금 뭐 그리고 있어? 바다. 우와, 그렇구나. 바다. 우리 집에 있는 구피. 구피가 바다에 와서 사는 거야? 아니, 그냥 구피 그렸어. 그냥 구피 그렸어. 계곡에서 그리는 거랑 진짜 좋은 거고 좋고요. 그래. 느낌 어때? 느낌 어땠는 거야? 그쵸? 물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번지는 색. 붓으로도 손으로도 그릴 수 있는 그림. 형식이라는 틀을 없앤 수업은 자연의 품이라 빛이 난다. 자연에서 그냥 우연한 어떤 그런 느낌들. 그 느낌이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을 정말 자유롭게 풀어주고 이렇게 경험해 주니까 정서적으로도 좋고 뭔가 이렇게 어떤 새로운 예술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예, 그런 어떤 좀 재미와 즐거움을 또 이렇게 주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이들과 물감 그리고 계곡이 함께 그림을 그린다. 지가 이제 서서히 지가 그러니까 계곡이 그림을 그리지. 됐다. 이제 물에 저기 그냥 이렇게 물에 이렇게 놔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대상을 새롭게 보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콜라주 기법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뭔가를 작업을 하게 되니까 정말 그 무한한 어떤 미술의 어떤 그 이제 장르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표현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이. 그래서 저도 요거를 이제 이런 수업을 계속 하면서 정말 그 많은 거를 이제 이렇게 여기서 얻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시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냥 이제 주는 무한한 어떤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예술가들한테는 또 굉장히 또 필요한 공간인 것 같더라고요. 쓸모없는 물건에 쓸모를 찾아주고 쓸모 있는 것은 더욱더 쓸모 있게 만드는 작업. 사람들은 작가 권기주의 작품 세계를 이렇게 평가한다. 아주 이제 일상의 작은 소재를 가지고 아주 그 집중해서 공을 들여서 만든 작품이다라는 게 일단 그 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있는 것 같고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보는 눈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지게 마련. 그래서 권기주는 늘 막힘없는 마음이 열려있는 작가이길 원한다. 또 버려진 것들을 가지고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쪽에 집착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어떤 의미를 이제 가지고 좀 살리는 어떤 측면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거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가면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쑤시개 작가 권기주. 그에게 시시하거나 하찮은 물건은 아무것도 없다.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권기주 작가에게 자연은 그리고 환경은 삶이자 예술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작업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자연에서 이렇게 제가 발견한 어떤 소재들,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느낌들, 뭐 이런 이제 느낌들과 이쑤시개의 어떤 그 작업을 좀 더 이렇게 결합하면서 그 이미지가 이 환경에 대한 생각,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을 풀어가는, 또 이렇게 삶을 좀 더 이렇게 행복하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지역 문화계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는데요. 우선 대구미술관이 개관 2주년을 맞이했고, 북성로 공구골목 아시죠? 이곳의 역사와 애환을 담은 공구박물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과 개관 2주년을 맞아서 의미 있는 전시회도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화가 있어서 풍성한 그곳, 문화여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구의 미술. 그 가운데는 개성으로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구미술관이 그 특색을 보여주기 위해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중견급 작가 12명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대구미술의 사색전, 그 안에 담긴 독특한 정신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이번에 여기에 초대된 작가들의 작품은 뭐 공통적인 것을 사색적이라고 한번 달아봤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좀 더 뭐 작품의 은유가 강하고 또 예술의 본질을 성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엿보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좀 다르다고 할까요? 이번 전시는 대구를 자연, 인간, 표현, 구축이라는 4가지 테마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품 속에서 대구가 가진 전통과 개방성, 진정성을 추구하는 자세 등을 확인해보고자 했습니다. 대구미술관 개관 2주년을 맞아 열리는 대구미술의 사색전, 10월 13일까지 1부와 2부로 나눠 계속됩니다. 울창한 버드나무 숲이 가득한 유봉상 작가의 개인전이 갤러리 분도에 마련됐습니다. 멀리서 보면 점을 찍어 묘사한 점묘화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가까이 들여다보면 수많은 못을 박아 완성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작품에 사용된 못만 대략 15만 개. 어느 프랑스 평론가는 못으로 빛을 걸어뒀다고 작품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노동으로 완성해낸 유봉상 작가의 개인전, 못으로 그려낸 풍경화를 이달 22일까지 갤러리 분도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공구골목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날렸던 북성로에 공구박물관이 들어섰습니다. 침체기를 맡고 있었던 이곳에 지난날 북성로 상인들의 역사와 애환을 담아낸 것인데요. 1930년대 지어진 전형적인 일본식 근대 건축물에 현대적 감각을 더씌워 북성로 공구박물관이 탄생했습니다. 보통 북성로 하면 많은 분들이 공구거리다 아니면 뭐 우동불고기 이 정도를 생각하시는데 여기가 어떻게 북성로가 공구거리가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무심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 2011년부터 계속 다니면서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곳 이야기도 너무나 많고 이게 공구거리가 된데 그 탄생 배경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좀 담는 그릇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공구박물관은 개관과 동시에 전쟁과 북성로전을 열었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군수품과 대구역에 내린 미제 탱크도 재현해놨습니다. 그 북성로라는 공구거리 자체가 이제 한국전쟁기 당시에 대구역 주변으로 지나가던 그 군수물자를 유통하면서 이제 생겨나고 발전하게 되었고, 이제 그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자라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도면만 있으면 탱크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북성로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이야기, 그 판타지에 집중을 해서 북성로가 갖고 있었던 자부심과 가능성에 대한 집중을 하려고 했고요.
녹슨 공구에서 묻어나는 북성로의 역사와 추억, 공구박물관에서 옛거리를 함께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